자, 안녕하십니까. 무스탁입니다. 자, 오늘 3월 3일인데요. 제가 이제 2월달 결산을 또 해야 되니까 결산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게시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2월달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2월달이 연휴가 있었죠. 연휴가 껴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튼 뭐 좀 약간 뭔가 자꾸 매매가 끊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또 시장에 뭐 일부 주도주들이 분명히 막 보이고 좋아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또 좀 많이 떠 있기도 하기도 하고,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시세가 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새로운 주도주라고 해서 튀어나왔던 애들이 근 한 뭐 15년 이상, 많게는 20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던 주가들이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벤트가 하나 발생하면서 걔네들이 코스피 시장을 쭉 끌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따라가서 뭐 매매를 우리가 하긴 했어요. 뭐 점검을 하면 이따가 우리 매매했던 것들 보겠지만, 뭔가 속 시원하게 매매하진 않았고,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걔네들이 시장에 주류로 2월장 특히 초반에는 부각을 받아서, 그 초반에 빠르게 따라가서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 뒤에는 솔직히 뭐 쉽진 않았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2월 초에 다 당겨 놓은 다음에 좀 밀렸다가 올라왔다가 밀렸다 올라왔다 막 이런 식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2월장이 뭔가 속이 조금 시원한 느낌은 사실 안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2월 달보다 조금 더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월 달에 매매한 통계를 뽑아보니까 한 75% 우리가 매매 승률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80 몇 프로 나왔으니까 12월 달도 80 몇 프로 나왔고, 2월 달에 오히려 시장은 좋았는데 승률 자체로는 좀 떨어졌구나. 이거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죠. 지나간 거기 때문에 3월 달에 이 부분은 다시 조금 더 보완해서 승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월말에 좀 묵힌 것들 덜어내고 한 것들이 있는데, 월말에는 항상 우리가 그동안 묵혀있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2월 초순에 잡아서 이거는 좀 끌고 가봐야지 생각했는데 충분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뭔가 원하는 그림을 안 가고 3월달, 4월달에 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월 말에 한번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이 월말이 왔을 때는 그게 아무리 뭐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 들어도 정말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끊어준다 해서 월말에 우리가 종목들 또 청산할 거 하고 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마무리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총 32개 매매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 종목 개수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32개면은 많진 않은데, 하여튼 하나씩 체크를 해봅시다. 자, 2월 첫날, 1월 말일날 잡고 넘어갔던 거죠. 1월 말일날 FSN 잡고 넘어와서 종가 베팅 들어왔다가 하루 그냥 묵혀놓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쫙 들어왔죠. 급등이 나와가지고 꽤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FSN은 그렇게 전형적인 종가 베팅인 거죠. 종가 베팅해서 올라오면 팔아버리는.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1월 말 2월 초로 해서 움직여서 일단 제가 좀 못 갔던 애들은 좀 그렇고, 못 간 애 중에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좀 접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떨어지거든요. 두산은 기업 내용이 좋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한번 진입을 해봤던 거고, 그 다음날 좀 더 사가지고 올라올 때 좀 팔았다가 나머지도 그냥 본전가 건드리면 매도해라 해서 소폭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이거는 뭐 크게 뭐 먹진 못했죠. 다음에 현대백화점을 매수를, 이것도 마찬가지 밸류업 프로그램을 매매했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다음날 밀릴 때 매집을 좀 시켜가지고 좀 싸게 샀어요.
싸게 사서 똑같이 했죠. 절반 정도 이익 실현시키고 다음날 매수가 내려오면 매도하라고 그랬는데 얘 두 사는 어때? 내려왔잖아요. 매수가를 이렇게 내려오니까 나머지 절반 남은 거 청산해버리는 거고, 얘는 매수가를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좀 고가 매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식 전략은 여기서 다 끝냈다. 이렇게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아마 형님들이 좀 끌고 가서 제가 62,000원까지 열려있다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61,90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원했던 위치까지 다 올라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아남전자. 아남전자는 이제 2월 첫날부터 매집을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이야 뭐 우리가 1월 달에도 여러 번 매매를 했었고, 이 종목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였는지 우리가 잘 기억나실 겁니다. 누군가가 이 종목을 핸들링 한다는 거를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건드리면 위로 훅 치고, 건드리면 훅 치고 하는 모습들을 봐왔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움직임이 한번 나올 텐데 그게 언제냐, 이거는 뭐 100%알 수는 없는 거죠. 그 흐름을 보면서 찾아가는 건데, 이때부터 제가 이제 한번 진입을 했다가 주가가 상태가 좀 안 좋아졌죠. 이렇게 밑으로 훅 밀렸어요. 한 3%인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때 아마 이 시장이 안 좋았네. 밑에가 시장 차트거든요. 시장이 같이 밀리죠. 그러면서 조금 원했던 그림대로 버티는 그림이 아니어서 일단 비중을 줄였다가 좀 시장도 진정하는 것 같고 해서 다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들어오면서 매도를 급등이 나왔죠. 순간적으로 한 10%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뭐 고가 매도, 뭐 최고가 매도 못했을 거고 그냥 이렇게 아마 청산했을 거예요. 소폭 수익 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남전자는 청산했고, 그 뒤에 갔죠. 그 뒤에 결국에는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꽉 잡고 있는 종목들은 핸들링 하기가 사실 뭐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얘네들 얼마든지 밀었다가 올렸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아남전자는 뭐 퍼펙트한 매매는 아니었다. 그래도 뭐 수익은 내고 나왔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바이넥스는 전형적인 종가 웨이팅 1, 2로 들어갔죠. 1, 2로 들어가서 올라올 때 그냥 청산, 이것도 소폭 수익으로 그냥 마무리 시켰습니다. 소폭 수익으로 끝냈고, 그다음 2월 7일 메커스가, 이게 아쉬워요. 이게 아쉬웠죠. 힘들도 아쉽고 저도 많이 아쉬웠던 종목인데, 이때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CXL이라든지 막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테마로 막 돌아갈 때, 그 낙폭과대로 많이 빠졌다가 반전이 막 나올 때야. 근데 제가 원래 보던 애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일부 그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시장의 대장주들이었거든요. 걔네를 저점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우리가. 뭐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아침에 얼마 이하 잡자 했는데 얼마 이하 내려왔는데 우리가 안 샀죠. 그래가지고 5장에 얘네가 우르르 다 반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순서로 따지자면 거의 5순위 정도 보고 있던 애 마지막 그냥 꼬라비로 메커스 들어갔던 거예요. 이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한번 반전이 나올 타이밍이다 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조금 밀려서 한번 좀 더 샀죠. 근데 기왕이면 종가에 끌고 들어왔으면 그냥 홀드인데, 종가에 또 더 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가 우리가 만들었나? 그죠? 종가 매도해가 우리가 만들었네. 우리 물량 다 받고 쳤어요. 그래서 요 자리 넘어가는 거 보면은 따라가야 된다 했는데, 이미 뭐 앞에서 손절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우리가 좀 아쉽죠. 다음날 거의 뭐 30 상한가 갔으니까. 이런 류의 매매들이 제일 아쉬울 수 있어요.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 순간순간의 판단,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거니까 뭐 아쉽지만 넘어가야 된다. 자, CJENM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종가 베이팅에서 올라올 때 익실을 하는 전략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잘 파셨을 겁니다.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 급등해서 마감이 됐는데, 실적이 반영돼서 올라오는 케이스에서는 올라왔다가 쭉 밀려야 돼요. 그죠? 올라왔다가 쭉 별거 아니면 끝까지 버틴다? 그럼 좀 이게 흐름이 연장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실적들에서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바로 빠지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고, 근데 이 케이스는 그동안 바닥권에서 매매면 돌던 애가
실적이 모처럼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거래도 계속 터지면서 끌고 나왔잖아요. 그럼 바로 꺾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어진다. 그래서 매매했던 거고요. 종가 베팅으로. 자,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 2월 8일 날 매매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빠르게 들어갔었죠. 이때 당시에 반도체 관련 종목도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좀 못 갔던 애가 뭐가 있나, 좀 갈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 했을 때 제가 이수페타시스로 지금 원픽으로 찍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때 31,000원 돌파 시 매도하자 했는데 31,000원을 딱 찍고 밀렸어요. 그래서 아마 형님들이 돌파 시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죠? 돌파 시에 매도하세요 했으니까 돌파가 못 나왔죠. 31,000원, 1,100원 이렇게 쳤어야 힘들 팔 텐데 1,000원만 딱 찍고 밀려서 그냥 나머지 본전가 전후에서 청산하자고 그랬습니다. 뭐 물론 그 다음날 움직였죠. 갭으로 31,000원을 넘어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받고 파동 나오고 이랬는데 하여튼 여기서 여기까지 뭐 짧은 파동 같지만 이런 게 다 3%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네. 원치 않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냥 매도 전략 드렸다. 자, 그리고 와이팜 같은 경우가 이제 좋았죠. 이거는 이제 뭐 많이 산 건 아니고 가볍게 잡고 넘어왔던 종목이고요. 가볍게 잡고 다음날 시간에 상한가 갖고 아침에 뭐 13%인가 이렇게 떠서 출발했어요. 아마 힘들고 잘 파셨을 겁니다. 시간에 일부 챙기고 뭐 잘 팔았겠죠.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도 이것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종목인데 하나가 우리가 수익을 못 냈어요. 그냥 다 본전 매도했어요. 두 번 공략한 겁니다. 이때 2월 5일 날도 한번 매매했었고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2월 6일 날 아침에 그냥 바로 현금화 시켰다가 그죠? 그냥 소폭 수익권이었겠죠. 현금화 했다가 9시 20분쯤 팔았네요. 이때쯤 현금화 했다가 다시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조금 더 매수하고 더 모았다가 흐름 별로여가지고 그냥 본전가 청산. 그러니까 두 번 매매를 했는데 소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1, 2, 3, 4, 5일 동안 그러니까 지겨웠던 거지 이런 게. 우리가 2월달에 뭔가 모르게 시원하지 않았다라는 느낌 이런 매매가 껴있어서 그래. 사서 안 가네 팔고 사서 좀 별론데 팔고 이런 류의 종목들이 좀 껴있으면 뭔가 모르게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대형주기 때문에 힘들이 뭐 베팅도 좀 세게 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다음에 이거 뭐예요? 나무가도 뭐 소폭 잡고 넘어왔죠. 이게 연휴 전이라서 설 연휴 전에 좀 미리 좀 가볍게 다 잡고 넘어가자 했는데 종목들이 조금 소폭 수익해서 팔았어요. 그죠? 이거는 조금 더 갔는데 이때 아마 이것저것 팔 게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보기 좀 귀찮아가지고 호가랑 다 보는 게 힘들어서 대충 처리하고 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거는 세력주였죠.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들은 좀 베팅 비중이 좀 세게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죠. 거래대금이 막 몇천억씩 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미는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 제가 좋아하는 흐름이고요.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고 이렇게 들어올 때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잘 팔았습니다. 81,000원대 위에서 이익 실현 82,000 뭐 한 700원까지 갔네요. 형들이 수익 실현은 어렵지 않았던 매매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연휴 전에 잡고 넘어왔던 거죠. STI 연휴 전에 잡고 넘어와서 아침부터 빵 쳐나와서 팔았어요.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두 번 매매했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빠질 때 사서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올라올 때 차익해라. 그죠? 플러스권에서 차익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수익 내고 여기서 한번 수익 내고 이렇게 두 번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뭐 STI는 지난달에도 매매하고 지지난달에도 매매하고 뭐 제가 꾸준하게 매매하죠. 좋아요. 또 타이밍 나오면 또 할 수 있는 종목이다. 3월달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DS 테크도 좋았습니다. MDS 테크도 종가 베팅 전형도 종가 베팅 이어서 쭉쭉쭉 매매해가지고 이거 좀 빨리 들어갔네요. 그죠? 2시 40분부터 들어갔으니까 이때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계속 모아 종가 베팅 갔고요. 이게 아마 시간에 얘도 시간에 급등했을 거야. 시간에 좀 챙기고 다음날
다음날도 종가 높게 출발했어요. 7%인가 출발해가지고 잘 팔았죠. 아침 뭐 9시에 잘 팔았고. 자, 그 다음에 GST도 이것도 전날 종가 베팅 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시장이 팍 깨져서 출발하면서 그냥 계속 더 사라고 했죠. 더 사라. 그리고 나서 보합 부근 올라오면 일단은 매도하자 해서 보합 부근 올라와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월 13일 날 여기가 이 37, 고가가 얼마야? 37,000 뭐 200원인가? 아마 여기가 VI 가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호가창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제가 스크린샷을 미리 찍어놨죠. 찍어놓고 다음날 힘들한테 이 호가창을 봤는데 이게 지금 약한 척을 하는 걸까요? 약한 걸까요? 라는 비교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약한 척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그랬으면은 당연히 뭐 더 사야지, 바로 더 사야지 라고 하는데 장 막판에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그렇게 막 강한 느낌이 안 나가지고 다음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냥 아침부터 다음날 주가가 이렇게 떠서 급등을 해버렸죠. 이런 거 보면은 떠서 나가는 거 보면은 뭐 약한 척 한 거 보면 시가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원들한테 그런 전략은 안 드린다 그랬어요. 제일 사기 쉽고 매도하기 쉬운 전략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존비조는 제 이것도 우리가 2번 정도 열심히 매매해서 수익을 냈어요. 이거는 형님들이 기억나실 텐데 아침에 제가 전략 드렸는데 아침에 이 흐름이 안 났어. 근데 기억나실 거예요. 현재가 49,300원인데 현재가 위로만 주가가 버티고 서서히 올라서서 5만원을 회복해야 된다. 종가 부근으로 가면서 흐름이 이어지고 계속 모아가고 종가 부근에 5만원 위로 올려 세우거나 진행된다면 수량을 조금씩 더 모아서 종가 베이팅까지 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드렸죠. 이게 이제 설명이 짧게 2줄만 돼 있는데 사실 이 전후로 내용이 더 많았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주가 그림도 제가 미리 그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침이었잖아요. 아침에 보시면 11시 때는 주가가 위로 못 올라왔어. 그죠? 49,000 여기 위로 못 올라오고 살짝 올라오다 이렇게 밀려 들어가. 이때였구나. 자 보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끌고 나오길 바랬던 거죠. 이렇게 끌고 나오면서 오면 계속 사라. 장중에 매집해라 했는데 밀렸기 때문에 일단 더 사는 게 아니죠. 아무리 뭐 종목이 흐름이 괜찮았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시 이때는 이때도 막 전후로 막 얘기를 막 계속 드렸죠. 이제 모아 가라고 뭐 전략이 안 써 있는데 그냥 모아 가셔야 흐름 만들어지고 있죠. 막 이런 설명 드리면서 이때 당시 그래서 매집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려서 사는 거야. 그죠? 흐름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뭐 여기서 안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따라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넘어갔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5만 원 넘어가고 결국에 종가로 쭉 끌고 더 사도 되죠. 사실은 종가 매팅까지 이어서 자신 있으면 더 사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그림으로 가면. 자, 그 다음에 다음날 근데 약하게 출발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때 시장 차트가 안 나오네. 시장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개파락합니다. 근데 어저께 만든 과정을 봤다면 이거를 더 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수량을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일단은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때 당시 그런 얘기 드렸죠. 물량을 다 긁어가는 것 같다. 일단 챙겨놓고 좀 보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다 뭐 이익 실현 했건 뭐 3화를 남겨놨건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다시 샀어요. 여기 바로 안 나오네. 이거 뒤에 있나 보다. 여기 뒤에 다시 샀거든요. 여기 이제 갑자기 아이센스가 껴있는데 아이센스는 우리가 이제 2월달 1월달 말에 매매해서 2월달로 갖고 넘어가가지고 한마디로 개그치 아주 매매를 못한 종목입니다. 이제 매매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이때 샀죠. 이때 사서 손절매를 좀 했다가 일부 손절매 했다가 다시 샀다가 여기서 그냥 퍽퍽 손절매 해버렸어요. 퍽퍽 손절매를 해가지고
원했던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손절매를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님들. 손절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원했던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길 바랬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제약주도 흐름들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시장이 막 무너질 때잖아요. 1월 달에 시장이 막 무너질 때 우리가 시장 대비해서 다 강한 종목들 가지고 수익 냈던 거잖아요. 이 종목 무너질 때 안 무너졌거든요. 근데 뒤늦게 무너진 거야. 2월 달 들어와서 무너졌거든요. 1월 말 돼가지고 1월 말이었나 보다. 1월 말에 팍팍 밀려 내려와가지고 손절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구간에서 제가 이제 다시 적극적으로 수량을 늘렸죠. 21,000원 이하에서 늘리고 현재 보유 수량 2배 만들어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해서 일부 좀 힘 남았었잖아. 우리가 짜투리가 그거가 이제 소위 이제 또 손실률이 굉장히 커졌죠. 일주일 만에 또 손절을 했음에도 손절가 대비해서 한 10%가 더 빠진 거니까. 근데 오히려 받아버렸죠. 받아가지고 올라올 때 청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매매가 좀 지저분하고 좀 차수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뭐 만회를 좀 해놨고 앞에서 손절매 뭐 한 건 손절매 한 거고 그래서 대충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센스는 우리가 좀 비록 고생을 했지만 이런 류의 매매를 또 이제 한번 반성을 해야지. 그냥 손절할 때 그냥 확 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솔직히 여기까지 밀릴 줄 몰랐거든요. 저도 이 정도까지 밀리진 않겠다 생각했는데 밀린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자신 있는 자리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제가 자신 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시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21,000원 사서 23,000원대 올라올 때 팔았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수습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컴퓨터가 이거 세력주죠. 세력주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쭉 빠졌죠. 그러니까 이날 세력주가 원하는 그림대로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물론 양봉은 나왔었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죠? 매수하라고 했던 위치가 매수해서 이렇게 나와서 팔았어야 돼.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후장 가면서 그러니까 2시까지 되냐? 여기 뒤 설명이 빠졌구나. 본절해라 본절. 이제 이거는 더 사면 안 된다. 오후장에는 이제 본절하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빠졌네. 본절해서 뭐 소폭 수익 또는 매수가 청산한다 생각하고 빠지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청산 작업이 된 거죠. 근데 보유했으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따라가서 홀드하면 이렇게 물릴 수가 있다는 거여서 세력주는 그 타이밍에 원하는 흐름대로 나오지 않으면 청산이 들어가야 돼요. 세력주가 그런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뭐 스윙 종목이라든지 뭐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좀 안전한 트레이딩이 있고 세력주는 세력주 다 와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파동들이 안 나오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휘발성으로 생각하셔야 돼. 이 종목에 짝사랑하거나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더존비존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뒤에서 후속이죠. 한 번 더 한 거죠. 그래서 팔고 다시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뭐 얘도 한 뭐 6%인가 빡 치고 나왔잖아.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매도하는 거예요. 그죠? 더 갈 수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뭐 쭉 못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트릭성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여기 앞에 그림이 있네요. 여기 파란색으로 서 있는 앞에 있는 전고점과 그 뒤에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쫙 치고 나왔다가 쭉 밀려서 음봉 떨어졌죠. 아침에 신고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진짜이려면 이 위에서 버텨야 돼. 거래가 더 터져야 돼. 아침에 거래 딱 터졌잖아요.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면서 자꾸 위에서 놀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저항이 진짜 뚫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바로 밀려 내려오면 저항을 뚫었다 바로 내려온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저항을 뚫은 게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 트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뭐 계속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신고가 구간에서 버티고 끌고 나가고 뭐 거래도 계속 실려 나와야 되고 그러면 주가가 더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아침에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 위치에서 야 이거 10% 갈지 20% 갈지 5%만 딱 나오고 고점 먹을지 알 수 있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5% 만족하면 팔아버려야 되는 거고
그죠? 나는 이게 여기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 신고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항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위에 걸림돌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같습니다. 그럼 걸림돌이 없으니까 주가가 위로 슈팅이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미리 예측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판단을 해야 돼요. 강하면 좀 더 버텨서 볼 수 있는 거고, 약하면 트릭 같으면 빠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서 좀 팔고 아닌가? 좀 더 팔아야 되는 거죠. 아니었나? 더 팔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올라오네.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나눠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동훈아나텍도 아침에 사서 종가 전형적인 종가 베팅으로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요. 다음날 갭상승 세게 나와가지고 팔고 다시 샀죠. 다시 매수, 재매수했는데 시장이랑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바로 처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독인 객인 수익 난 것도 여기 뭐 약간 약손실 봤을 거 아니에요? 퉁 쳐졌겠죠. 그렇게 해서 뭐 별 볼 일 없는 매매로 동문아나텍 끝났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애들이 이제 조금 재미가 없는 종목인데, 이런 류의 종목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예를 들어 동훈아나텍 이런 거는 그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래 대금 200억씩 터집니다. 근데 얘는 거래 대금이 한 50억 이렇게 약하게 터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들은 세게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세게 들어가 팔지도 못해. 이거 제가 2차 매수도 제대로 못해. 이런 류의 종목들은 사실은. 근데 종목이 할 게 너무 없으면 이런 거라도 하는 거야. 그죠? 할 게 너무 없으면 이런 애라도 건드리는 거거든요. 트레이딩 할 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가볍게 아마 그때 당시에 가볍게 사보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소위 2차 매수를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슨 말이야? 이런 류의 종목은 2차 매수를 하더라도 평상시 일반적인 종목보다 비중이 같은 2차가 아닌 거죠. 약하게 잡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흐름을 봤는데 팔긴 아까웠어. 밑에 하단에 대고 손절매 하거나 그러긴 아까워서 그냥 본 거고요. 그냥 올라올 때 청산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이제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청산 작업을 했다. 여기 이렇게네요. 이렇게 매집을 해서 냅뒀다가 여기서 더 사지도 않았죠. 더 안 산 이유는 이런 류는 물량 호가도 얇고 하기 때문에 막 계속 산다고 무조건 능사가 아니거든. 나중에 팔 때 문제 될 수 있어서 요 구간에서 뭐 한번 지켜봤고, 그래서 여기서 청산했는데, 자, 이때 회원들한테 다음날까지 청산하시면 된다. 왜냐면 이때 매도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종목 빠자고 한 거야. 나눠서 빼라고 한 거야. 내일까지. 뭐 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회원들이 다음날 파신 분도 있고, 그냥 청산하신 분도 있고, 공식 전략은 여기서 청산된 거죠.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은 저렇게 청산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를 이제 저런 지루한 류의 종목들을 이제 팔면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종목을 또 들어가죠. 좋아 보이는 거, 더 탄력이 좋아 보이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는 다음날 바로 그냥 10몇 프로 급등해 버렸잖아.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뭐 땡큐죠. 그냥 바로 팔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는 장중에 전략을 드렸고요. 그냥 이 종목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뽑아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연 뽑아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게 뭘까 했는 고민해 보세요. 이 차트 일부러 길게 뽑아드렸어요. 이렇게. 와, 옆으로 누군가는 밑으로 툭 밀었다가 다시 끌고 나왔다가 밀어놨다가 그거를 어느 시점에서 전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와서 버티고 있네. 버티고 있는 애가 핵심이죠. 버티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하자고 한 거예요. 뭐 점으로 보이는데 점점점 이렇게 있죠. 결국에는 뽑아줄 수밖에 없는 흐름. 플러스 한 4%권이었는데요. 그게 순간적으로 30% 상한가 부분까지 가버린 거죠. 뭐 우리 힘들이 이걸 다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올라오면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뭐 3%를 먹었던, 뭐 4%를 먹었던 수익 났으면 되는 거예요. 장중 트레이딩 들어가서. 그 다음에 LB세미콘은 우리가 이제 또 매집 잘했죠. 매집 잘하고,
근데 이제 이때도 기억나실 건데 이거 저 이제 표시는 지금 안 해놨는데 이때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호가창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님들. 호가창 보면서 이 우리가 매수를 이제 그냥 해버립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매수하자고 하는 그 호가창 호가 위에 바로 위에 13만 주를 누가 박아놨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13만 줄 누가 박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뭐라고 드렸냐면 자 요거 누군가가 물려있는 놈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앞에서 거래가 몇천억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반등 없이 쭉 밀려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른 종목들은 다 리바운드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빠진 애들이. 근데 얘는 안 나왔죠. 근데 누군가는 여기서 물린 애들이 있을 거다. 뭐 힘들이 생각할 때 몇천억이 터졌으면 그 안에서는 뭐 다 수익을 냈겠습니까? 누군가는 물렸을 거라는 거예요. 큰 손도 물렸을 거고 걔네들이 손절매도 했을 거고 또 몇몇은 자기네 물량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려고 할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네 물량을 처리를 하려고 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 전략을 드리면서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LB세미콘을 제가 흐름을 보니까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나고 14일날 사고 20일날 이거 스윙 전환을 해버리겠다 그냥 스윙으로 가져가 보자. 그냥 뭐 여기서 뭐 약간 약손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한 1%, 2%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뭐 그냥 끌고 가도 되겠다 생각 들어서 했는데 더 사버리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더 모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가가 한 10% 넘게 급등해가지고 VI 걸렸죠. VI 걸리고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근데 그렇게 매매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 급락했죠. 그러니까 진해 물량 처리한 거야. 여기서 더 가려면 거래가 더 터지고 쫙 뽑아야 돼. 근데 여기서 갈 때 이거 지금 분봉이 찌그러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갈 때 말 때 하잖아요. 근데 거래가 이런 위에서 조심해야 될 게 거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요 위치에서 계속 머물러. 근데 거래가 점점 줄어들어. 그럼 나중에 거래가 확 죽으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기준을 설정해 드렸죠. 여기서 더 못 뽑으면 팔아버려야 된다. 다 팔아라 말씀드렸고요. 시그네틱스가 좋았죠. 시그네틱스도 종가 베팅 전형적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밀릴 때 조금 더 사서 올라올 때 이것도 상한가 분까지 빵 쳤는데 좀 우리가 수익을 크게 못 냈어요. 적당히 그냥 팔고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던 흐름이 납니다. 이때 당시 제가 이거 좀 보유하고 싶었거든요. 좀 끌고 가야겠다. 이거 왜냐면 재료가 워낙에 좋았잖아요, 형님들.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그랬더라? 뭐 아무튼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때문에 아무튼 대충 팔았어. 팔고 다시 사자고 그랬나? 그랬던 것 같다. 제 생각에 좀 팔고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시장이 안 좋았나?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팔고 다시 좀 살 게 있겠다 했는데 그냥 꼭 뽑아버려가지고 다음날까지도 뽑아버렸죠. 하여튼 뭐 그렇게 청산이 됐고 샘 CNS가 이게 손절매를 좀 했잖아요 우리가 사서 다음날 좀 손절매 했다가 반 날려버렸다가 다시 샀다가 또 손절매 버렸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손절매를 좀 했어요. 한 4%뭐 이렇게 손절매 한 것 같은데 손절매 해야죠. 어쩌겠어요. 원하는 그림으로 안 가면. 얘도 사실 기대했던 그림이 있어. 근데 뭐 지금은 이미 손절하고 주가 원했던 그림을 안 갔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설명 안 드릴게요. 원했던 그림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 그림하고 제가 예상했던 그림과 달라서 그냥 손절매 해버렸다. 손절매 아쉬워하지 말자. 하나금융지주는 좋았죠. 이거는 이때 당시 뭐 시장 주도주였는데요. 사가지고 다음날 주가 급등해서 착시를 했습니다. 이날이 배당락이었는데 사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가를 이날까지 보유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는 날. 근데 배당 받았어도 이거 수익 꽤 괜찮았을 거예요. 배당 받았어도.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이때 이제 더 뻗으면 더 높은 구간 팔고 싶었는데 더 높은 구간으로 가진 않아서 이 실은 잘했습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죠.
여기서 아마 6만원 넘어가는 거 기대하셨을 거예요. 혹시나 뭐 일부 보유했다, 그분은 배당 받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소폭 수익 한 2%인가 수익 내고 팔았죠. 사고 나서 아침에 딱 떴다가 시장 깨지면서 같이 밀렸다가 또 스물스물 끌고 나올 때 이용해서 그냥 매도해버리자 말씀드렸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때 여기서 파는 거죠. 요 다음날 팔아가지고 주가 밀린 거잖아요. 잘 파는 거지 뭐. 뭐 시원한 그림 안 나와서 그냥 팔았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우리가 손절매 좀 했죠. 손절매 했는데 매수하고 더 산다 했는데 시장이랑 이런 그림이 좀 원하는 그림이 아니어서 더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야, 이거 올라올 때는 청산해버리자 해서 요 구간에서 매도 잘했어요. 점심시간 때 팔자고 했는데 이때 뉴스 뭐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했거든요. 로보스타가 급등했죠. 그래서 이거 잘 됐다. 그래서 뉴스는 이거 이용해서 자 일단 팔자 해서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팔고 더 빠졌잖아. 뭐 잘 파는 거죠 뭐. 그때 사서 요때 파는 거죠. 17만원 뭐 요때 전후 16만 후반 해서 그냥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성이 마지막 날 사가지고 그냥 손절 해버렸고 이거 그냥 사고 해서 손절해 버렸어요. 파동이 안 나와가지고 나올 법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3월 첫날 흐름 다시 한번 지켜볼 생각이에요. 3월 첫날에 혹시나 더 밀리면 이거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손절매 좀 아쉽지만.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거 라운시큐어. 이건 정말 올해 한 달 보유했어요. 한 달. 물론 이제 그냥 비중 조금 갖고 있는 거 한 달 보유한 건데 이거 이렇게 매매된 거잖아요. 사서 수익 실현하고 또 사서 또 팔고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천천히 이제 다시 사보자 했는데 조금 더 사보자 해가지고 샀다가 아닌 것 같아서 손절매를 했다가 다시 사자 다시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사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손절하고 다시 사고 뭐 아무튼 이 구간은 매매 안 했어요. 그냥 방치해놨죠. 왜냐면 요 자리에서 팔긴 아까워가지고 야 이거 그냥 냅둬라 라고 한 거예요. 어차피 요 구간에서 뭐 우리가 매도해봤자 최저점 매도니까 기다리면 적당히 올라올 것 같아서 냅뒀다가 제가 월말 결산 해야 되니까 최저점 구간이에요. 사실 지금 구간이 매도해버린 겁니다. 뭐 어저께만 해도 2000 뭐 거의 뭐 매수가 왔겠죠. 2650원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다시 밀려가지고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절매 그냥 처리해버렸다. 이렇게 묵힌 놈을 버려야 돼. 버려야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월달 한 달은 이렇게 매매가 한 32개 정도 매매했는데 손실 본 것도 조금 있고 뭐 수익 본 것 당연히 뭐 많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2월달 해서 갖고 넘어온 종목이 몇 종목이 있긴 한데요. 그 종목들은 뭐 이제 예를 뭐 아진산업이다. 뭐 지난 금요일에 실적 발표해서 급등해서 뭐 한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절반 갖고 넘어가는 거고 절반 또 뭐 3월 초에 움직일 때 잘 청산할 거예요. 뭐 계속 끌고 갈 생각 없고요. 수익 뭐 극대화를 하던 뭐 그냥 팔던 다시 밑에서 또 재승부를 하던 이렇게 전략을 만들어 볼 생각 갖고 있고 그다음에 메가 MD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 끝나고 내일 올라올 때 또 청산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넘어온 애들은 그런 식으로 청산하면 되는 거고 소수 일정 있는 애들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뭐 스윙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애들은 조금 더 끌고 가는 거고 아주 소수를 제외하면 월말에 웬만하면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이 시원하죠.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장은 2월달에 좀 이래저래 아쉬운 점이 조금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더 잘하니까 제가 또 잘 마무리해서 좋은 종목들 선별하고 해서 또 좋은 승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월달 리플래시 하시고 이렇게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고 요런 매매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잘해보자 라는 생각들 각자 하시고 저도 이렇게
또 한번 복귀하면서 또 느끼는 게 있으니까 힘들도 느끼는 게 있어야겠죠.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 또 3월 또 파이팅 해서 좋은 매매 해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